매매를 하실 때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실 때 실외기는 어디 있는가, 아니면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오피스텔 촬영했을 때 방마다 실외기를 설치하는 게 있고 층이나 건물 단위로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 조금 궁금해가지고. 저희 아파트나 아파텔이나 이제 주택을 매매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인데요. 많은 거를 봐야 되겠죠. 집에 해가 좀 잘 들어오는지, 수압은 괜찮은지, 곰팡이나 결로나 이런 건 없는지, 누수는 없는지. 근데 에어컨이 있다면 어디다 설치를 했는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없으시다면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상가를 들어가서 장사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상가를 선택을 하잖아요. 에어컨 배관이 막 50m 날아가는 현장들도 무수히 많아요. 아니, 에어컨 제품은 막 200만 원인데 설치비가 200만 원이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매매를 하거나 장사를 시작할 때 부동산을 좀 알아볼 때 체크를 해야 될 게 에어컨도 어디다가 실외기를 놔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시스템이 에어컨 있는데 들어갔는데 만약에 201호를 들어갔다고 칩시다. 202호, 203호가 묶여 있어요. 아, 나 이거 에어컨 좀 오래돼서 이번에 인테리어 하기로 했는데 옆집들이 바꿀 생각을 안 하셔. 그럼 혼자 못 바꿉니다. 왜냐, 그거 자르는 순간 고장이 났다고 하면 책임을 또 지셔야 되고, 이게 2호, 3호까지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한 번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체크하고 있는 곳 중에선 부천 쪽에 위브더 있는데 저희도 거기 공사를 많이 들어갔어요. 건축 당시에 실외기를 하나로 세 집을 묶어서 쓴다면 실외기도 앞으로 놓을 공간도 마련이 안 되어 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불편함을 많이 겪으실 거고, 나중에 공사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또 같이 통틀어서 교체를 하셔서 전력량계 달아놓고 전기량 체크하고 관리비에 부과가 될 수도 있고, 개별 선택을 못할 확률이 크다 보니까 매매를 하실 때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 좀 알아보실 때 실외기는 어디 있는가, 아니면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테리어 되는데 실생활하다가 고장나도 문제겠네요. 고장나도 새 집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상으로는 한 수도권에 4-5개 아파트 단지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불편함을 겪어서 옆집에 지원해주는 집도 있습니다. 100만 원 지원해드릴게요, 제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시스템 에어컨 공사는 살고 있는 상태에서 큰 공사다 보니까 다들 인테리어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 공사를 하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사각형이면 오른쪽 구석에 가게가 있는데 실외기 설치하는 게 위쪽 구석에 있으면 배관을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제품마다도 최장거리가 있습니다. 스펙 중에서 최장거리 50m가 있고 100m가 있고, 저희가 옛날에 지하철 상가인데 배관 길이가 70m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싱글형 1:1 제품에는 거기는 40평 제품을 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40평 1:1 제품은 최장 배관이 50m입니다. 근데 여기는 70m다 보니까 이 싱글형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효율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축기 힘이 50m까지밖에,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해서 설계를 드렸냐면, 40평이면은 14,500W예요 냉방 능력이. 마력으로 바꾸면 5마력이란 말이죠. 5마력에 멀티형 실외기를 넣고 멀티형 실내기 40평을 넣어서 1:1 제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형이라고 꼭 2대 이상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1:1로 묶어도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 멀티형 제품은 최장 배관이 100m였어가지고 지하철 상가에 설치가 가능했던 사례가 작년 여름에 있었었고요. 조금 머리를 쓰자고 하면은 제품은 조금 더 비싸지만 어차피 결국에는 필요한 냉난방이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를 드려서 저희가 수주를 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세워지는 건물은 개별로 할 것 같은데 구축 건물이나 구축 아파트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서 어떠한 이제 제조사의 감리사분들이랑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서 최적에 맞는 조건으로 시공을 하기는 하죠. 그리고 옛날에 같은 경우에 세대를 묶어놨다면 실외기가 그래도 컸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새 집을 나누자고 하면은 실외기가 3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3대가 나올 공간이 억지로라도 만들어 봅니다. 그럼 보통 대표님이 만약에 설계를 들어가시면은 건축사에서 통합해서 할 거다라고 도면을 주는 건가요? 대표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개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사 쪽에서 도면 설계를 해서 견적이 넘어왔을 때 어차피 CAD로는 모든 치수가 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 실외기를 딱 넣었는데 보일러랑 닿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저희 이번에 공사 들어간 현장 있잖아요, 실외기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 시래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넓혀주셔라. 어느 정도 넓혀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스펙을 드렸고 그만큼 시래기실이 넓어진 겁니다. 이번 촬영한 그 시래기실이 많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왜냐면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보일러를 쓰다 보니까 시래기실이랑 보일러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보일러가 설치됐을 때 저희 시래기랑 간섭이 있다 보니까 시래기실이 조금 더 넓힌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에서 도면 설계가 왔을 때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이 제품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집을 들어가나 상가를 들어갈 때 통합형인지 개별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시스템 에어컨이 있다면 이게 통합형인지 개별로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고 시스템 에어컨이 없다면 시래기는 어디 있는지.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상가는 한 20m에서 30m 정도? 그 정도면 무난하다고 봐야 돼요. 시래기실이 요즘 다 단독적으로 다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도시나 이런 데 나가 있으면은 층마다 발코니가 따로 있거든. 각 호실마다 따로 있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그 공간 자체 만들기도 힘들기도 하고 샤시 시공 같은 것도 건축 당시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쓸 뿐더러 그래서 웬만하면은 해당되는 층에 발코니가 따로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층에 시래기실이 있다고 하면은 한 20m에서 30m 정도 한 빌딩 기준 했을 때 거의 그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요즘은 상가 쪽에 들어가시려고 하면 시래기실은 어딘지 그것까지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집에 들어가실 때는 요즘은 뭐 아파트는 거의 한정적입니다. 시래기실이 외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신축이어서 시래기실이 따로 있는가 아니면은 완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도 아예 없어요. 아예 난간에다가 앵글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시래기실도 없고 난간에 앵글도 못 거는 아파트다. 그건 다른 집들은 어디다 설치했는지 한번 딱 보시면은 여름철에 발코니 창문이 이만치 열려 있을 겁니다. 발코니 내부에다 두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부동산을 거래를 하신다면 거래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